세상에 내 나이 70이 넘어 남편을 의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의 손목을 잡고 도로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던 그날은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늦은 오후 영자는 마루에 앉아 돋보기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남편 박노인이 코트 차림으로 영자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영자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벌써 가세요? 저녁은 먹고 가지 이따 봐요. 영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노인은 현관문으로 향하다가 멈춰 서서 다시 영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잊은 물건이 있었는지 주머니를 뒤적이던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자의 시선이 그 물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자의 코끝에 낯선 향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비누 향도 남편의 스킨 향도 아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싱그러운 마치 꽃잎을 으깬 듯한 향기였습니다. 여보, 이 손수건 좋은 냄새가 나네요. 새로 산 향수라도 뿌린 거요? 영자가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영자의 말에 당황한 듯 굳은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을 황급히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자는 그런 남편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평소에 쓰던 스킨 냄새겠지? 평소엔 안 나던 냄새인데 무슨 꽃 냄새 같기도 하고. 여보, 혹시 영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나 이제 슬슬 나가봐야겠네. 친구들 만나기로 했으니 늦지 않게 들어올게. 박노인은 영자의 눈을 피하며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후에도 영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수건에서 났던 낯선 향기가 영자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행동과 낯선 향기가 계속해서 맞물렸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남편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간 그는 늦은 밤까지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았고 평소에는 없던 낯선 향기까지 풍겼습니다.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그 손수건 혹시 누구 손수건이야? 영자의 질문에 박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밥을 먹는 척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자는 박노인의 주머니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당신 주머니에서 나온 손수건.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영자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자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 자신의 전화기로
남편의 휴대폰에 찍힌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곧 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쿵 하고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끄는 영자는 전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말이야. 영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수연은 분노하며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럴 리가 없어. 아빠가 그럴 리 없다고. 일단 진정하고 다음 날 아빠 뒤를 밟아봐. 수연의 말에 영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영자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와 같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외출 준비를 하는 척 하다가 박노인이 집을 나서자마자 뒤를 쫓았습니다. 내 평생 이 사람 뒤를 밟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잡고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기를 바라면서 영자는 남편의 뒤를 쫓아 한적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한 여인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일까 하는 생각에 영자의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박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영자의 시야에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놓인 박노인의 손을 한 여자가 잡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아니야.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박노인의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영자는 거리를 걷다가 딸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봤어. 아빠, 그 여자랑 같이 있었어. 영자는 흐느꼈습니다. 엄마, 잠깐만 내가 지금 거기로 갈게. 일단 집으로 가 있어. 수연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악몽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낯선 미소, 여자의 손길, 그리고 코끝을 스쳐 지나갔던 꽃향기. 그 모든 것이 영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낡은 현관문에 기대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노인과 강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영자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야, 당신 왜 여기 있어?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영자는 박노인을 보자마자 분노와 서러움이 차올라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 어제도 그제도 그 여자랑 만났지? 당신 핸드폰 봤어? 카페에서 손잡고 앉아 있는 거 다 봤다고. 박노인은 영자에게 뺨을 맞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영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더 큰 분노에 차올라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의 눈이 그녀의 뒤를 향했습니다. 영자는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이 택시에서 내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빠 도대체 무슨 짓이야?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수연이 박노인에게 다가가 따지려 하자 박노인은 수연을 막았습니다. 박노인은 강사를 돌아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영자의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강사는 영자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의 스마트폰 강사입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어머님께 몰래 영상 편지를 만들어 깜짝 선물로 드리려 하셨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강좌에서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셨고 그 경험으로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박 선생님을 만나게 된 계기였죠. 카페에서 만난 것은 수업의 연장이었습니다. 어머님께는 비밀로 하고 싶어 하셨기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사람을 믿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믿어주지 못했다는 것을요. 찰나의 의심을 버리지 못해 이 사람의 진심을 짓밟은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강사의 말에 영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박노인은 멍하니 서 있는 영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스마트폰을 잘 못 만져서 내가 몰래 배우고 있었어. 엄마 놀라게 해주려고. 그래서 영자 생일에 맞춰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지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했어. 이 강사님한테 도움도 받고. 그런데 박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영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손수건은? 영자가 물었습니다. 아, 그건 이 강사님이 봉사활동 오실 때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손수건인데 내가 잠시 빌린 거야. 내가 손수건을 깜빡하고 왔다고 하니 자기 것을 쓰라고 해서 박노인의 말에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사는 영자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아버지를 뵙고 박 선생님이 어머님을 위해 만드신 영상 편지 제작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신 아버지께서 참 아름다운 부부다. 너도 저분들처럼만 살아라 하셨습니다. 강사의 말에 영자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는 박노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박노인은 영자의 손을 꼭 잡아주고 영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연은 박노인과 영자를 보며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괜한 걱정했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자는 박노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노인은 영자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안해, 영자야. 내가 당신을 놀라게 하려고 한 건데.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해서. 두 노부부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영자에게 스마트폰으로 만든 영상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영자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박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자야, 50년 동안 내 곁에서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나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영자는 영상 편지를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영자는 박노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제야 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의 사랑은 단순히 지켜온 정이 아니라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동반자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자는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생각하는지 깨닫고 자신도 남편을 위해 새로운 세상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오랜만에 남편의 품에서 개운하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마주본 남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자했지만 영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소중한 얼굴로 보였습니다. 영자는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그 스마트폰 배우고 싶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이제 나도 당신의 세상에 들어가 보고 싶어. 박노인의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환한 미소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스마트폰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미끄러지고 글씨를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영자는 글씨를 쓰다가 이게 무슨 기억이야, 니은이야, 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노인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웃으며 영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둘은 함께 배우며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영자는 난생 처음으로 딸 수연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보낸다. 우리 아빠랑 엄마 데이트 중이야. 수연은 뜻밖의 문자에 놀라 전화로 되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가 보낸 거야? 아빠랑 데이트 어디서 하는데? 응, 엄마가 보냈어. 지금 아빠랑 카페에 앉아 있어. 아빠는 옆에서 계속 스마트폰으로 내 사진만 찍고 있어. 영자는 수화기 너머로 웃음이 터져나오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영자는 더 이상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노인과 함께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영자는 그렇게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였고 그 세상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이 작은 기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스마트폰이 남편과의 오해를 풀어주었듯 이번에는 제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예전의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던지는 위협에도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오후 영자는 부엌에서 깍두기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자에게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국제전화라고 떴고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강사에게 배운 대로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면서도 불안한 딸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얼마 전 배운 내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다급한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보이스피싱입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수연아,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변했니?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영자가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영자는 이 부분에서 확신했습니다. 남편과의 오해를 푼 뒤 어떤 일도 숨기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영자는 즉시 휴대전화를 다른 손으로 옮겨들고 박노인과의 단체 대화방에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한테 이상한 전화가 왔어. 수연이 목소리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 박노인에게서는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자는 통화 중인 전화의 음성 버튼을 누르고 박노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자야, 그건 사기꾼이야. 절대로 속으면 안 돼. 박노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다시 수화기 속 목소리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아. 엄마가 내 목소리를 잘 모르겠네. 엄마 전화 끊고 수연이한테 다시 전화 걸게. 엄마, 끊지 마. 지금 빨리 돈 보내줘.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수화기 속 목소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전화 끊고 너한테 다시 걸게. 너도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해. 그 말을 남기고 영자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곧바로 수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아빠랑 나한테 이상한 문자를 보냈어? 수연은 영문을 모른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영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노인은 영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영자, 당신이 직접 배웠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해결한 거야. 영자는 박노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닌 스스로의 지혜와 남편과의 든든한 믿음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식탁에 앉아 물끄러미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깍두기를 담그며 콧노래를 부르는 영자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불안하고 여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히도록 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영자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보시오? 내 얼굴에 뭐 묻었소? 박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당신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에이, 뭐리오. 다 당신 덕분인 것을.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스마트폰이라는 세상 밖에서 당신만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때 영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5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것 같아요. 박노인은 놀라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자야, 나는 당신과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건데. 아니요, 여보. 지난 50년은 결혼 생활의 일막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해를 풀고 서로를 지키며 함께 새로운 세상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으니 우리는 두 번째 신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면서 함께 늙어가는 거죠. 박노인은 영자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와 오해를 넘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도 영자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두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네요. 영자 씨, 그리고 박노인 씨의 이야기. 함께 세월을 걸어온 두 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립니다. 영자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처음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 싶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서 낯선 향기가 나고 주머니에 모르는 손수건까지 나왔다면 저라도 당장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 겁니다. 물론 영자 씨처럼 행동에 옮기진 못했겠지만 밤새 고민하고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결혼 생활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도 얼마 전 남편이 퇴근 후에도 핸드폰만 붙잡고 있어서 슬쩍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 제 생일 선물을 고르느라 끙끙대고 있더라고요. 순간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박노인 씨의 진심이 밝혀졌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습니까? 아내를 위해 몰래 스마트폰을 배우고 영상 편지를 만들려는 그 마음이요. 젊은이들도 어려워하는 걸 기꺼이 배우는 그 사랑이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더 단단해지는 법이죠. 영자 씨와 박노인 씨의 지난 세월은 서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오해를 통해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두 번째 신혼, 그리고 새로운 도전.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배우기로 한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영자 씨가 보이스피싱을 막아낸 이야기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그 지혜로 가족을 지켜낸 영자 씨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사랑은 그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함께 성장하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자 씨의 말처럼 지난 세월은 결혼 생활의 일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이 막을 시작하는 거죠.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면서 함께 늙어가는 것.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또 있을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배우자와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던 경험은요?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